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환산 점수 대별 해가지고, 네. 회계학마, 원점 점수는 원점수 1.5고, 나머지는 원점수 100점이다. 이렇게 있네요. 네. 세법 개론의 과락률은 50% 미만인데, 과락은 이제 40% 미만이죠. 네, 세법 개론 과락률이요. 자,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니까, 결국. 예, 요거 빼보면 이렇게 요 과락자 수가 나오죠. 네. 세법 개론 같은 경우는, 네. 과락이 7100 얼마니까요. 과락률이 50은 안 되겠네요. 7300이니까요. 네. 과락 아닌 사람이 7300이 얼마고, 여기는 이제 과락인 사람은 빼면 7100 얼마기 때문에, 네. 과락이 안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과락률 50% 미만이다. 네. 맞겠고요. 그 다음.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인원이 세 번째로 많은 과목은 회계학이 되는데, 윤전수 60점 이상 했는데, 세 개 하나, 둘, 셋, 이제 하면 함정이 되겠죠. 사실 기억이 맞다고 봤으면, 이렇게 두 개를 제꼈다면 사실 니은은 볼 필요도 없고요. 네. 니은을 본다면 이제 여기 안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틀린 부분은, 네, 회계학은, 잠시만요. 회계학은 원점수를 1점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결국 회계학의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인원은, 이건 이제 환산점수 기준이니까 환산점수로는 40점 이상인 인원이죠. 네. 원점수 60점을 1점으로 나눈 값이니까 40점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계학이 60점 이상인 인원이 첫 번째 가장 많죠. 네. 세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 확인 가능하겠고요. 총 접수자 수 대비 원점수 기준 60점 이상, 90점 미만 득점한 인원이 비율이 20% 이상인 과목은 3개이다 했네요. 일단 총 접수자를 이루니까 20%면 대략 3,400명 나와야겠죠. 자, 여기겠죠. 60점 이상 90점 미만이니까요. 네, 여기겠네요. 원점수니까요. 요 부분이겠네. 결국 여기서 이걸 빼주면 되죠. 네, 여기 경영학 6천 넘으니까 맞겠고요. 경제원론은 3,400이 안 되겠고요. 상법도 5천 넘으니까 맞겠고요. 세법도 맞겠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 90점이 원점수 기준이니까요. 원점수 기준이라면 원점수 기준 60점 90점이라면 이 환산 접수 기준으로는 40점 이상 60점 미만이겠죠. 40점 이상 60점 미만 하면은 3,200 얼마네요. 그러므로 안 되겠네요. 네. 그러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은 경영학, 상법, 세법 개론 해가지고 세 가지. 네. 디귿 맞겠고요. 네. 자, 리를 보겠습니다. 한 과목 이상에서 과락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 중 5개 과목 평균 환산 점수 기준 상위 30% 인원만 1차 시험에 합격한다고 했네요. 5개 과목 평균 환산 점수 기준 상위 30% 인원은요. 네, 30%라면 대략 4,300명 가량 나오겠네요. 네, 1차 시험에 합격한다면 1차 시험 합격자의 5개 과목 평균 환산 점수는 모두 10점 이상이 되는 5개 과목 평균 환산 점수는 5개 과목 평균 환산 점수는 모두 10점 이상이다 했는데, 자, 4,300명이 합격할 텐데요. 네, 70점 이상이 2,9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네, 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리을 틀렸다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과목 이상에서 과락 인원을 제외하고 이 중에서 상위 30% 인원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이제 문제 어차피 틀리게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 한 과목 과락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5개 과목 평균, 5개 과목 평균은 70점이 넘을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요. 자, 한 과목에서 이상의 과락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 중 30%라고 본다면요. 네. 그러면요, 최소라고 보더라도, 잠시만요. 40점 이상이면 과락 미만이니까. 네, 그쵸. 여기. 최소라고 보더라도, 10,000명. 10,000명이 과락을 할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7,000명, 아니죠. 네, 7,339니까 여기를 빼주면 최대라고 하면, 7,100명까지도 과락을 할 수가 있죠. 네. 최소라고 잡아도 7,100명까지 과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7,100명을 빼면요. 7,300명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30%라고 잡으면 이제 뭐 2,100명 해가지고 이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과락한 인원이라고 해도 한 과목에서 과락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5개 과목 평균을 70점 넘게 맞았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쭉쭉쭉 들어간다면 결국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60점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60점 이상, 50점 이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결국 모두 70점 이상에 달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석한 두 가지 부분은요. 자, 이 상위 5개 과목 평균 한산점수 기준 상위 30% 인원만 1차 시험에 합격한다면 했는데, 이 상위 30% 인원을 이 전체의 30%로 볼 것이냐. 네. 전체 30%고 전체 중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30%로 볼 것이냐. 전체 중에 30%인데 이 사람들은 제외할 것이냐. 순서가 두 가지죠. 전체의 30%, 전체의 30%, 그리고 과락 제외. 이렇게 볼 것이냐 있고요. 그 다음에 과락 제외 후 나머지의 과락 제외하고 나머지의 30%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이제 전체 30% 하고 그 다음에 과락만 제외하기 때문에 수가 좀 더 많을 거고요. 이거는 과락을 제외한 다음에 30%이네. 수가 좀 그 전체 대상 인원 수가 좀 적을 겁니다. 30% 인원 수가요. 어떻게 보더라도 결국 이 과락한 사람들도 70점을 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과목 과락한 인원이라도 한 과목 과락한 사람이라도요. 어떻게 보더라도 모두 70점이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아마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한 것과 낸 것 같진 않아요. 그랬다면 아마 이 문제는 3번보다는 좀 더 뒤쪽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요 경우를 생각해서 그냥 요게 좀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너무 오히려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보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은 1 틀리고 기억 디귿 맞아서 문제 3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